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3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몰사신잡은 다양한 잡지식들을 짧고 빠르게 전달하는 컨텐츠입니다.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제보해주시는 모든 분들,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잡지식, 우리나라의 지역 이름. 대한민국에는 몇 개의 도들이 있습니다. 북도 남도 따지지 않고 수록하자면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죠.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따 경상도,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따 전라도,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의 앞글자를 따 강원도,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 충청도이죠. 여기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경기도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경기도는 서울 경기 기자를 쓴 서울 중심으로 하는 500리 이내의 땅을 뜻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서울 근처의 지역이라는 말이죠. 태어나 지금까지 경기도에 사는데 경기도의 뜻을 이제 알았습니다. 두 번째 잡지식, 수영장에 벼락이 친다면 물과 전기가 만나면 위험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바다나 수영장에 피카츄 100만 볼트의 벼락이 친다면 그 안에서 수영하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벼락은 정말 강력하지만 수영장에 벼락이 친다면 물속에서 즉시 사방으로 퍼져 순식간에 위력을 잃고 만다고 합니다. 다만 수면 위에서 몸 일부가 나와 있다면 정말 큰 부상을 초래한다고 하네요. 벼락에 칠 때 피치 못하게 수영장이나 바다에 있으시다면 완전히 물속에 잠겨있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세 번째 잡지식, 레드페이스의 오명. 미국에서 설립된 노스페이스, 남녀노소 정말 많이 입는 등산복 브랜드죠. 그리고 노스페이스의 짝퉁이라는 인식이 있는 대한민국의 브랜드 더 레드페이스. 근데 이 레드페이스가 누명을 쓰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레드페이스는 노스페이스보다 먼저 설립된 국내 브랜드라고 합니다. 노스페이스의 설립일은 1968년이죠. 근데 레드페이스의 모티가 되는 RF 상사는 1966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드페이스는 후발주자가 아닌 노스페이스보다 선발주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우. 네 번째 잡지식,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악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린 악기가 뭔지 아시나요? 피아노? 드럼? 기타? 아니요, 하모니카입니다. 1800년대 초 유럽에서 시작된 하모니카는 192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얻는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데요.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예시를 보자면 1986년까지 하모니카 메이커 허너는 무려 10억 개의 하모니카를 생산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벨기에의 모든 아이들은 초등학교에서 하모니카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죠. 이 하모니카는 지금도 참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2019년 글로벌 하모니카 세일즈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매년 100만 개 이상의 하모니카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일상 속에 잘 녹아있는 악기는 아니기에 하모니카가 가장 많이 팔린 악기라는 게 진짜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잡지식, 자신을 죽이는 뿔을 가진 동물. 인도네시아에 사는 멧돼지 바비루사. 바비루사라는 이름은 사슴돼지라는 뜻인데요.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비루사의 머리에 뿔이 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뿔은 툭하면 부러질 위험이 있어 사냥 등에 사용되지 않으며 생긴 건 강력해 보이지만 생각 외로 단순 과시용 뿔이라고 합니다. 사실 뿔이라기보단 위턱 엄니인데요. 암컷들이 이 엄니를 보고 짝을 정한다고 합니다. 길고 커다란 엄니가 나있을수록 암컷과 맺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엄니는 계속해서 자라기에 두개골을 찌를 위험이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죽는 수컷이 자주 발견된다고 해요. 멋을 위해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라. 내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건가? 오래 살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잡지식, 엎드려서 자면 높은 확률로 이런 꿈을 꾼다. 여러분, 엎드려서 자면 어떤 꿈을 꾸곤 하시나요? 신기하게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홍콩 수련대학 켈빈 카이칭 유 박사팀이 670명의 학생을 상대로 잠자는 포즈와 성적인 생각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배를 바닥에 대고 자는 것이 다른 자세보다 야한 꿈을 꿀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연구진 왈, 엎드려서 자게 되면 위와 폐가 압박돼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이 줄고 이런 산소 부족 상태는 대뇌에 혼란한 뇌파를 발생, 야하거나 무서운 꿈을 야기한다고 하죠. 잠자고 있을 때의 환경이 꿈에 영향을 준다는 건 참 괜찮은 인사이트인데요. 오늘은 엎드려서 자야지. 일곱 번째 잡지식, 죽은 사람도 지문인식이 될까? 지문은 개인마다 모두 다른 값을 갖고 있기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요소로 사용되곤 합니다. 지문인식에는 참 많은 기술이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 채택된 지문인식 기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전식입니다. 센서에서 지문의 패턴마다 서로 다른 전기량을 감지해 형태를 인식하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죽은 사람의 손을 갖다 대더라도 지문인식이 될까요? 정전식 방식으로 만들어진 지문인식 센서를 달고 있다면 죽은 사람의 손에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체 조직이 살아있지 않으면 주파수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갤럭시 S10, S21 등에 탑재된 차세대 지문인식 기술, 초음파 인식 기술 또는 방학 인식 기술 등은 죽은 사람의 지문을 인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잡지식, 텔레토비의 키.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귀여운 척 죄송합니다. 여러분, 텔레토비 캐릭터 아시나요? 텔레토비의 키는 몇일까요? 보라돌이 3m, 뚜비 2.74m, 나나 2.59m, 막내 뽀가 1.98m라고 합니다. 저희 동심 속 귀염댕이들은 슈퍼 거인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뚜비 쪼그려 앉아있는 거 왜 이렇게 세 보이냐? 아홉 번째 잡지식, 상상의 어원. 상상이란 단어는 어디서 기원된 말일까요? 놀랍게도 코끼리라고 합니다. 생각할 상자에 코끼리 상자를 쓰는 말이죠. 과거에 인도에 방문해 코끼리를 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인도에 가면 이런 동물이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은 말도 안 된다, 그런 동물이 어딨냐 같은 의심쩍은 반응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재방문했을 때 코끼리의 뼈를 가지고 와 중국인들에게 다시 설명했죠. 사람들
사람들은 코끼리의 뼈를 보고 코끼리의 형상을 머릿속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로부터 상상이라는 단어가 유래한 것이죠. 재미있는 게 예로부터 코끼리의 상자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표기다 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코끼리의 상자 대신 형상 상자를 쓰는 게 맞다라는 말과 함께요. 근데 형상 상자를 자세히 보시면 사람 인과 코끼리 상자를 합쳐놓은 말입니다. 형상 상자를 쓴 이유는 코끼리 상자보다 더 많은 것을 내포한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한 것일 뿐이죠. 코끼리 상자를 쓴 상상이나 형상 상자를 쓴 상상이나 두 표기 모두 맞는 표기라고 하네요. 실제로 두 단어 모두 검색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이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요즘에 댓글에 궁금해하시는 정보들 많이 달아주시는데 이거 찾아보는 재미가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이런 획기적인 궁금증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보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몰사신잡 앞으로도 쭉 함께해주세요. 잡지식 제보나 주제 제보는 이쪽으로 해주세요. 선정되시면 영상에 이름 넣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보도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차말람이었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해요. 뿅.